안녕하세요.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국 사태의 주인공, 조국의 정체가 진짜 뭘까? 이걸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야 현 사태를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국은 신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신화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알몸과 신화를 다 한번 벗겨보자. 제가 또 그건 또 선수 아닙니까? 알몸 만든 데는 선수거든요. 첫 번째로 조국을 살펴봤더니 웅동학원 드라큘라더라. 이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노무현이 죽고 나가지고 웅동중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추모하는 묵념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사실 뭐가 시작됐습니까? 노무현 교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지금의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는 제 식으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무현 교의 광란입니다. 이 노무현 교의 광란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노무현 교회의 광란을 부리고 있는 지금 주인공이 셋 있죠. 조국, 문재인, 유시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나라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자면은 이 지금 이 노무현교가 만드는 이 난장판의 주역은 조국이거든요. 그러자면은 우선 조국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조국을 좀 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노무현은요 2001년도에도 웅동중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또 2003년도에도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또 약속을 지킨다 하면서 방문을 해가지고 강연을 해요. 조그만 시골 중학교에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참 신기해요. 조국을 위하여 이 노무현교 신도들에게 또 현 정권에게 조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를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이 노무현은 결사수호를 하죠. 그렇죠? 지금 결사수호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요 겉으로 보기는 결사수호인데 조국이를요 절대로 못 잘라요. 이 얘기는 내가 했죠. 못 자른 이유를. 그런데 문재인만 결사수호하는 게 아니고 결사수호하는 그룹들이 많죠. 친노 그룹들 다 결사수호해. 민주당 다 결사수호해. 그 다음에 친북 작가들 다 결사수호해. 그 다음에 서초동 문바들 다 결사수호해.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한겨레, KBS, YTN, 교통방송 다 결사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사수호의 양상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사수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 이 초기의 결사수호, 조국 엄마가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됐어요. 동아일보에서 여하튼 보도가 되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급히 돈을 마련해 가지고 세금을 냈다. 그러면 그거로 당연히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비판이 아니라 조국 가문과 웅동학교를 찬양하는 언론 보도와 그 노무현 패거리들이 그런 일에 나섭니다. 조국 수석 관련, 이건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오마이뉴스가요 요즘 제일 앞장서요. 노무현 교회 무슨 공식 매체 같아요. 북한의 공식 매체, 노동신문 비슷하게, 그죠? 오마이뉴스가 노무현교 공식 매체 같아요. 그런 매체 많죠. 한겨레는 또 윤석열이가 접대받았다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또 뻥 터뜨려 주는 게 뭡니까? CBS가 완전히 터뜨려 주고. 체납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비판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비판이 쏟아지니까 오마이뉴스가 나서가지고 옹호를 하는 거예요. 옹호를 한대요. 조국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끌어냅니다. 그 학교가 작은 할아버지와 그 형제분들, 사촌 형제들이 그 당시 야학운동을 하면서 그 학교에 몸담았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웅동중학교는요,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교가 개광 학교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학교가 개광학교인데, 이 개광학교가 웅동중학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학교예요. 근데 마치 웅동중학교의 전신이 개광학교인 것처럼 지금 고래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진짜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학교가 어려워지자 지역사회에서 저희 선친께 맡아달라고 요청이 있어 인수하게 됐다. 이것도 일종의 사기입니다. 인수한 게 아니에요. 그 학교는요, 그 지역 주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세운 공설학교예요. 공설학교. 그러니까 주민의 학교예요. 주민의 학교. 옛날에 그 공민학교라는 게 많이 있었죠. 고등공민학교 그래가지고 보통 중학교 과정이에요. 그 해방 이후에 많이 생겼어요. 그런 학교. 대구 근처에도 많았어요. 그 고등공민학교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로 이제 재편이 되는데, 그런 고등공민학교들은요, 거의 다 그 지역의 그 유지들, 이 돈 내고, 그죠? 땅 내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학교 건물 대충 지어가지고, 어디 그 교육기관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교육했던 거거든요. 근데요, 그 웅동중학교의 이사장이 된 게, 이 조국 아버지가 이사장이 된 게 85년도인데,
그때는 이미 그죠? 국가에서 그 뭡니까? 교사 월급이니 이게 다 제공될 때예요. 그리고 그때까지요. 학교에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려워지자 맡아달라 하는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학교를 인수하게 됐다 하는 게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학교를 어떻게 사요? 학교는 사고 할 수 없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이 어떤 생각인지, 그러니까 웅동중학교는 우리 아버지가 사가지고 키운 학교다. 이 인식이 깔려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부터 2011년까지 선친께서 자비로 모든 세금을 냈다. 이게 말은 된 얘기예요. 공립학교에 세금을 왜 자비로 내요? 그 이사장 자비로 내요. 그런 이사장은 한국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고 맞지도 안 하고. 이런 걸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딸에 대해서나 자기에 대해서나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이 사람. 근데 아버지가 다 세금까지 다 냈는데 엄마가 맡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맡아가지고 엄마가 잘 몰라가지고 세상 물정 그 학교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세금을 낼 생각도 못했다. 이게 말이 돼요? 세금을 이사장이 갖다 내요. 행정실장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 시키면 다 속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은 뭐 취급해요? 개돼지 취급하는 게 이 사람들은. 조국이는. 오마이뉴스가 또 썰을 푸느냐 하면 1908년에 설립한 개강학교가 전신이다. 그래서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 근데요, 개강학교 역사는 100년이 넘죠. 근데 개강학교는 없어요, 지금. 시믹슨이라는 아일랜드를 하고 한국에 뜻있는 사람들이, 유지들이 세운 학교예요. 이거는 웅동중학교하고 아무 관계 없는 학교예요. 그 다음 여기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다음 경문운동을 했고, 이래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독립운동을 한 개강학교를 이어받은 게 무슨 학교다? 웅동중학교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웅동중학교를 독립운동학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국이 가문이 이 학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는 집안이다. 종조부가 독립운동 했는 건 맞아요. 경문운동 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종조부 했다는 거지 자기 할아버지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한 집에요. 심지어 친일파도 있을 거고 독립운동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형제간에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가 1946년 9월에 웅동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어 그해 인가를 받았고 1952년 웅동중학교를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게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가는 게 마치 있잖아, 그죠? 이 학교를 개성해가지고 세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언론들이 아주 악랄한 악마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죽기도 했다 아마. 근데요,
이걸 애국운동이라고 또 애국학교라고 만들어내요. 그죠? 학도병 끌려간 거요. 그 돈 없는 놈 다 끌려갔어요. 총알바지 됐어요. 그 솔직히 얘기해. 우리는 어릴 때 그 얘기 너무나 들었어. 아니, 그 군인들한테 지급하는 옷까지 다 뭡니까? 착복하는 놈들인데. 그래가지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만 붙들려 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 진짜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사립개광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1908년에 아까 그것을 설립돼 가지고 1930년에 없어진 학교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통감부 보통학교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게요. 중학과정이 아니고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과정을 이어받아가 중학교 과정이 설립됐다니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개성했다는 게. 애초에 맞지를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통감부 시절에는 그죠. 일본인을 교육하는 공립초등학교 과정은 소학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선인을 교육하는 사립초등과정은 보통학교로 이름 붙였대요. 차별을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사들이 독립운동 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그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교사들이 구속돼 버리고 나니까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폐교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1930년 9월 31일부로 폐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지금까지는 사립개광보통학교였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섰냐면 일제가 만든 일본 애들은 사립을 싫어하니까 왜? 그 독립운동 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립개광보통학교를 개교를 해요. 그게 32년 9월 2일입니다. 9월 1일입니다. 그게 이어져 온 게 웅동중학교가 아니고 웅동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웅동고등공민학교가 46년에 주민모금으로 설립이 됐는데 이게 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웅동중학교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웅동중학교의 전신은 개광학교가 아니고 웅동고등공민학교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학교하고 무관해요. 장소도 달라요, 학교가. 그나마도 중심가에 있던 학교를 또 옮깁니다. 그래서 학교 개선 과정을 보면요. 이 초등학교, 사립개광학교는 초등학교인데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인데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웅동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이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인 웅동고등공민학교는 웅동중학교로 바뀌었다. 이래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얼버무려 가지고 그죠? 아까 같은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한 건 뭡니까? 조국 가문 찬양입니다. 그죠? 아니 그런데 세금 안 냈다 하는데 왜 가문 찬양 얘기가 나와요? 이 말도 안 되는 얘들이 하는 짓이 다 그래요. 서울대학교 나온 천재다 뭐
같은 온갖 있잖아요. 사람들이 속을 만한 그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실사구시해야 될 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세급 체납 문제를 조국 가정 가문 문제로 쌀짝이 이슈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요게 이 세력들이 하는 노무현교 집단들이 하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소리 높이 외쳐놔놓고는 삼성하고 재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선거 치르면서 무슨 쇼를 했죠?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선거 치렀다고 쇼를 한 겁니다. 요게 노무현 정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걸어놔놓고 온갖 악마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무현 그룹의 본질이다. 제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나도 노빠 수준이었어요. 근데 속은 걸 딴 사람들은 일찍 깨달았는데 나는 늦게 깨달았어요. 다시 들여다보니까 야, 저놈들 진짜 악랄한 사기꾼이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개강이 했던 독립운동을 마치 웅동중학교가 그걸 계승한 학교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웅동중학교를 신성화하죠. 그렇죠? 사실은 뭐예요? 세금 안 내는 학교 아니에요. 그죠? 세금 안 내는 학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국 종조부를 독립운동가. 이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요걸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됐냐면 조국 가문은 독립운동 가문에다가 독립운동 학교를 자비로 운영한 거죠. 세금까지 지가 다 내주고 하는 위대한 교육자 집안이다. 위대한 독립운동가 집안, 위대한 교육자 집안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김일성 집안 떠받들듯이 위대한 수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마이뉴스가. 그래서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가지고 신성 불가침의 가문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독립운동 했다는데 누가 껍적대? 찝적대? 지 돈으로 다 학교 운영했다는데 누가 대들어? 그래가지고요, 북한에 백두 혈통이 있다면 여기에서 오마이뉴스는 무슨 혈통을 만들고 있습니까? 웅동 혈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기가요, 주제를 바꿔치기 하죠. 그죠? 세금 체납 문제를 가문 문제로 바꿔치기 하죠. 그 다음에 학교 개성을 바꿔치기 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 노빠의 원조 노빠 총대장 문성근이가 또 이래 난립니다. 조국 교수 모친이 이사장인 웅동학원은 어떤 학교인가? 1930년 신문기사를 찾았네요. 1930년도에 웅동학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검거된 교원 4명의 성이 모두 조시면 조국 교수 할아버지 대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거네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종조부가 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종조부가 했다고 해서 그 집안 전체를 뭐라고 하면 독립운동 가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문성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성역화하고 신성화한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목적이 뭡니까? 실사구시를 회피하는 거죠. 그죠? 실사구시하는 놈은 감히 조국을 건드려, 독립운동 가문을 건드려, 위대한 교육자를 건드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 사고의 덫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서초동에 나와가지고 설치고 있는 겁니다. 좀비죠, 완전히. 조국 좀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래 추적해 보면요, 이 조국 가문이요, 조국 집안이, 그 조국 아버지부터 웅동 주민이 기금을 내 가지고 설립한 공설학교, 주민학교를 조변녀의 집안에 족벌학교로 바꿉니다. 족벌학교로 바꾸려면은 어떤 결정권을 하는 자리를 다 차지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저거 다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자, 원래 웅동 주민이 설립한 학교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학교가요, 거의 주민 자치로 운영이 됐어요. 왜? 그래 될 수밖에 없겠죠. 모금해가지고 세운 학교니까. 누가 지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수준 높은 자치학교를 조변영이가 85년도에 이사장이 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변년이 이사장이 취임한 게 85년 5월 23일인데 25년 동안 이사장을 합니다. 이미 사유화했다는 얘기죠. 그죠? 사유한 방법이 뭐냐 하면요,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을 아예 회부를 안 해요. 저 가족끼리 다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웅동학원의 빚이 얼마 있고 소송이 어떤 소송이 있고 뭐 이런 거 일체 회의 회부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극비주의를 해가지고 저 가족이 다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25년 해먹고는 누구한테 넘겨줬냐? 지금 마누라한테 넘겨줬죠. 그래가지고 조국 아버지 부부가 이 학교 이사장을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히 김일성 집안만 하죠. 그 다음에 이사장만 하는 거는 불안하니까 가족 이사를 임명을 합니다. 조국이 99년부터 2009년까지, 며느리가 그 이후에 이사자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자리, 특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조건이라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는데 그 허위 공사하는 게 있죠. 그죠? 테니스장 만든다 해놔놓고는 그 공사 하는 것처럼 위조해가지고 실제로 만들지도 안 하고, 그죠? 그걸 만들었다고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죠. 여하튼 그 자리에, 사무국장 자리에 그걸 담당하는 게 사무국장일 텐데 그 자리에 조건이 앉습니다. 그래서 저끼리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실장, 이거는 행정뿐만 아니라 그 이사장의 명을 받아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주무르는 자리죠. 그렇죠? 이 자리는 그 다음 돈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저거 족속을 갖다 놓겠죠. 조변현 처남,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어요. 가 10여 년 동안 맡아요. 2007년까지.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맡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국 처남이, 조국의 처남이. 이때부터는 사실상 누가 주무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조국이 다 주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국 처남 정모 씨가 그 정경심이 오빠입니까? 동생입니까? 2007년부터 금년 3월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을 조국 가족이 다 행사하고 또 돈은 그 족벌이 다 주무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족벌 사학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학교 빨아먹기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학교를 이전하는 겁니다. 학교를 이전하면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들이 온갖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교육청 가면요 온갖 이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하면 돈이 다 떨어지거든. 그래서 학교 이전을 하는데요,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옮기는데 이건 또 이따 얘기를 합시다. 이 프로젝트가 여튼 말하자면 드라큘라 프로젝트다. 피 빨아먹는 웅동중학교에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0일 날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이 웅동중학교에 교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사장은 학교에 안 나온다. 졸업식 때나 한 번 나온다. 그러니까 이사회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즉 가족끼리 다 결정해 보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재단 일은 아무도 모른다. 교장인 나도 모른다. 그럼 누가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조국 가족이 다 했다. 웅동 드라큘라 가문, 조변현, 조국, 이 가문이 웅동의 피를 처절하게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빨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 드라큘라라는 이름 이외에 생각이 안 나요. 흡혈족,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게나 아닙니까? 돈이 피죠. 사회에 말하자면 돈은 핍니다. 인체에 비하면은. 그래서 우선 땅 장사를 기획합니다. 땅 장사. 원래 그 마천동에 있던 부지는요, 웅동면에서는 여지예요. 여지. 대체로 그 군단이 이런 데 가보면요, 면단이 이런 데 가보면 웅동 일동사무소, 웅동파출소, 웅동우체국, 웅동초등학교, 웅동용업 이런 게 있는 데가 여지죠. 딱 모여있죠. 거기에 학교가 딱 있었는 겁니다. 요걸 이제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걸 남명산업개발이라는 데서 사가지고 여기 낙찰돼가지고 400몇 몇 세대짜리 아파트를 짓습니다. 18층 높이 아파트 5개동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웅동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 옮기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니, 산중턱에 가는데 너무너무 싫겠죠? 이 가려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이제 웅동중학교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마천동 부지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고 산중턱을 깎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산중턱에 있다는 그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유격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교통이 어떻겠어요? 빤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생하고 학부모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거 이런 건 전혀 염두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 장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래가지고 세워 나오니까 그 근처에 러브 호텔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환경 문제도 지금 심각해요. 교육 환경 문제도. 왜 이래 옮겼느냐? 이 뭐 복잡한 건 빼고 1997년도 가격으로 비교해 보니까 원래 자리가 옮기는 자리도 원래 웅동중학교 소유의 야산이에요. 그러니까 돈 들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의 4배 정도 돼요. 4배. 그러면 이 땅 팔으면은 학교 옮기고도 학교 땅값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옮기고도 돈 많이 남겠죠? 여기 땅 장사한 겁니다. 부동산 장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부동산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은 검찰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뭐 뻔해요.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웅동중학교에다가 탁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가지고 웅동중학교를 죽입니다. 우선 흡혈회사를 세워요. 다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튀겠죠? 없애버리겠죠, 회사. 딱 전형입니다. 흡혈회사를 세워가지고 먹튀기업, 흡혈회사 먹튀기업. 그래가지고 고려종합건설이라는 걸 만드는데 1989년도에 만들어가지고 97년도에 부도 내고 끝내버려요. 불과 몇 년입니까? 8년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뭘 합니까? 학교 이전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 서류고 뭐고 다 없어졌고. 여기에 이사장이 누구냐? 조병현, 조국이 아버지고, 이사가 누구냐? 조국이고, 감사가 누구냐? 박정숙입니다. 감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둘이 다 헤쳐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조병현이하고 조국이하고. 그 다음에 고려종합건설이라는 자회사 비슷한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같은 번지 내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사 실적이 웅동중학교 그 건설에 참여한 거 이외에는 일체 없는, 말하자면 이 유령 회사입니다. 유령 회사. 그래서 고려시티 개발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 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는 누구냐 하면 조국의 동생 조건, 감사는 역시 조국의 엄마 박정숙. 회사나 학교나 전부 완전 족벌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웅동조합 건설 한 16억 3,700만 원인가 그게 전부예요. 이 회사가
담당한 고려 시티 개발이 한 공사는 이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 융자를 받는데요. 신세계 종합금융에서 9억 5천만 원 융자를 받아요. 신용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써가지고 받는데 이걸 조변영희가 띠먹버려요.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기술신용보증보험에서 갚아야 되겠죠. 그죠? 보증 썼으니까. 이런 수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수법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예?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변명의 머리에 나왔든지 아니면은 조국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 막 빤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위 대신 변제하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이자가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 이자까지 불어나가 조변형이가 죽었을 당시에는 4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이게 조변형이가 말하자면은 그 은행 돈을 띠먹고 누군가 어디로 흘렸겠죠, 그죠? 그러고는 빚지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누구 돈이에요? 조국 가족의 돈이 되겠죠. 동남은행에서 35억을 빌린데 이것도 행방이 묘하대요. 알 수가 없대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 이걸 추적하는 사람이 또 몇 사람이 있던데, 특종 조국 일가 동남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세 채 사고 커피숍 하나 운영하고 빵집도 운영했다. 그런 걸 이제 아주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자료하고 인터뷰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해요. 여하튼 이거는 뭐 검찰 조사하면 안 나오겠어요. 지금의 검찰은 좀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공사를 가족 기업이 독점합니다. 그래서 아니 학교 이사장이 있으면서 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공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정상적인 가격에 맡기겠어요? 얼마나 부풀리겠어요? 뻔하지. 그 다음에 그걸 또 누구한테? 지 새끼한테, 지 아들 회사에 하도급을 줍니다. 전액. 그래가지고 그 아들 회사가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교사 짓는데 한 10억 원, 그 다음 테니스장 6억 원, 이래 이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억 원은 어떻게 하냐? 하도급 업체한테 또 다 넘겨가지고 공사를 해요. 그러고는 돈 하나도 안 준 거예요. 홀라당 다 띠먹은 거예요. 그 다음엔 돈 먹고는 부도 처리해버린 겁니다. 돈 먹었으니까 부도 처리해보면 좋겠죠, 그죠? 회사를. 참 대단한 집안이죠. 그래, 고려종합건설은 은행 돈 44억 5천만 원을 빌리고는 그걸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요. 하고는 부도 처리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티 개발은 이건 유령 아예 사기업체죠, 그죠? 허위공사, 테니스장을 짓는다고 6억을 책정해 놔놓고는 그거 짓지도 안 하고 공사 대금을 청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은 안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검찰에서 20명을 그때 하도급 업체 20명을 다 조사를 했대요. 돈 받은 사람이 없대요. 야, 이런 날강도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거기에. 그죠? 거기 그 회사 사장뿐만 아니라 거기 딸린 일한 사람들까지, 그죠? 이건 정말 진짜 개새끼들이라고 얘기할 도리밖에 없어요. 어떤 목공소 사장은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때 받은 어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부도난 어음을. 그게 이제 보도가 되었어요. 조국은 또 입으로 부도를 칩니다. 35억이 동남은행에서 빌린 35억 그 어디 갔냐?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래 물으니까 그 35억 원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데 다 썼다. 그래서 선친이 공사 대금은 다 갚았다. 아까 20명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죠. 다 갚았다. 그 다음에 오직 동생한테만 못 갚았다. 그래서 동생이 공사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소송하는 건 당연하다. 이래 또 거짓말을 시켜요. 모르면 이런 거짓말 시킬 수 있겠어요? 많이 알고 거짓말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맛있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라. 마구마구 빨아라. 은행융자, 영세업자 공사대금, 이건 다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허위공사 사기소송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고려 시티 개발은 2005년도에 부도를 내버리고 2006년도에 또 딴 회사를 만들어요. 이놈들은 완전히 이게 그 사기 전문이에요. 코바 C&D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거기에다가 채권을 양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코바 C&D하고 전처한테 그걸 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못 받은 공사비 16억 원하고 이자까지 쳐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2차례 소송을 했는데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은 거예요. 왜? 이기도록 방조한 거죠. 그죠? 이기도록 방조가 아니죠. 협력한 거죠. 그렇죠? 조권위가 그 학교를 몽땅 먹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도록 협조를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권 100억 원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누구 학교입니까? 이미 조건이 학교 됐죠. 조국이 가문 학교 됐죠. 이제는 더 이상 족벌 학교가 아니고 조국이 집안 꺼가 되어버립니다.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교사 피도 빨아라. 교사 되려고 한 사람들, 그죠? 1억 원씩 받는 거, 두 사람한테 받는 거 지금 확인이 됐죠, 그죠? 근데 참 한국 이 법원이요, 골 때리는 게 전달한 두 사람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돈 받아가지고 조건이한테 1억씩 전달했는 사람 두 사람은 구속됐어요, 그죠?
근데 조건희 구속영장은 뭐 이것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했어요. 명재권이가. 이건 왜 이랬는지 많이 눈에 보여요. 최성의 방법을 보면 돼요. 최성희한테 누가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뭡니까? 그걸 자기한테 넘겨줬다. 표창장 주는 권한을 자기한테 넘겨줘.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 하려고 하지 않았냐? 고래 답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언제 그랬냐 하니까 조국이가 전화 바꿔가지고 또 그 비슷한 얘기 했겠죠. 그죠? 그럼 니 살고 나도 산다. 이렇게 했겠지. 그럼 안 되니까 또 유시민이 나서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를 딱 얘기하면서 이러면은 조국이도 살고 당신도 산다. 그 다음 또 김두관이가 그것도 봉화 꼬봉이죠. 이 인간들이 최성애를 막 쥐잡듯이 잡은 거죠. 아니 이 판사들요 전부 새가슴이래요. 판사들이 세상 물정 뭐 알아야 판사들이. 그 몇 번 전화 오면요 이 사람들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놈 피도 빨아라. 이미 사실상 죽여놨죠. 그죠? 학교. 근데 죽여놓은 데다가 조건이가 그 100억 원 채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또 돈을 14억 빌려가지고 이것도 띠먹부린 거예요. 이게 조국 가문의 드라큘라 작전의 과정들입니다. 자, 드라큘라가 드라큘라의 모습을 드러내면은 살아남겠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행세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대체로 역설적인 행동을 합니다. 더 철저하게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부천사의 가면을 씁니다. 피를 빤 놈이 기부천사 행세를 한다니까요. 조국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화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어머니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을 사회화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가운 여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 얘기가 재밌어요. 조국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누린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누린 혜택이 아니에요. 얘는 혜택이 있는 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고백하고 딸 대학원 입학 취소하고 아들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하고 전부 위조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얻은 부당 이득 그걸 지 돈으로 내놔야 되는 겁니다. 아니 피 다 빨아먹고 죽은 시체를 던지면서 사회화 환원한다 그래요. 제가 죽은 시체란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이 웅동학원이 재산은 133억 원인데
부채가 200억 원이래요. 마이너스 67억 학교입니다. 자, 이런 학교를 사회에 환원한다가, 환원한다는 말도 그게 웃겨요. 원래 사회 것인데 자기가 차지했다가 사회에 내놓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사회 것인데 자기가 차지했으면 그건 뭡니까? 범죄자죠. 이 드라큘라가 살신성인 기부청사 행세를 합니다. 마치 자기 걸 다 포기하고, 그죠? 사회에 기부하는 것처럼. 자신이 누린 혜택을 사회로 환원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가 저지른 범죄인데 다. 그러니까 얘는 지가 한 모든 행위를 스스로 신성화하고 미화하고 절대화하고 이래요. 이게 누구의 짓입니까? 수령의 짓입니다. 왕의 짓이고. 왕도 어진 왕은 이 짓 안 해요. 폭군이 이 짓 해요. 그래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화한다. 이게 사실은 악덕 드라큘라 중에도 악덕 드라큘라의 본질을 드러낸 거다. 왜 그렇게 보냐? 이거 보면요, 보세요. 사모펀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웅동학원이 학교법인인데 법인이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고 지가 뭔데? 그 다음 저엄마가 이사장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는 누가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저엄마가 이사장이 직접 얘기해야 되죠. 그것도 지가 결정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웅동학원의 뭐다? 절대자다. 주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웅동학원의 절대자야. 그렇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 학교, 교장, 이사장 이런 사람 의견 하나도 필요 없어. 내가 결정하면 다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얘들이 나름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래서 이 드라큘라 가문에서도 누가 다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모펀드 그거 하는 거, 그 사회화하는 거 누가 결정했어요? 지가 결정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조국은 수령이고 절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드라큘라 가문의 절대자 또는 황제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요 광경이. 사실은 이런 광경을 면밀하게 봐야 돼요. 지 본질을 드러내는 요게 그 장면이거든요. 운동학은 그거 내 거야. 내가 결정해. 이 얘기입니다. 드라큘라의 사회화는 이명박이하고 안철수가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했는 일이 문제가 되니까 재산을 사회환원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재단을 만들고 했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요, 조국에 비하면 선량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 재산 가지고 했어요. 그죠? 근데 저기는 조국이는 웅동학원이 지 거야. 웅동학원 드라큐의 추악한 사회화는 보세요. 웅동학원을 맡아가지고 34년 동안 족보를 운영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드라큘라 작전을 수행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피를 쫄쫄 빨아가지고 빚이 하나도 없는 학교를 빚더미 학교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미 거의 학교는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흡혈을 했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흡혈 시체를 사회에 너가 책임져 하면서 던지면서 사회화는 자기가 누린 혜택을 사회화는 한다고 해요. 야, 참 대단하죠. 어? 이거는 사악한 절대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드라큘라가 기부천사로 지금 탁 이런 말 한마디로 말면대로 위장을 착 해내는 겁니다. 그게 조국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100% 인정해요. 그래서 이들이 먹고 튀는 겁니다. 사실은 시체 처리는 우리가 다 빨아먹었으니까 시체 처리는 너희들이 해라 이 얘기입니다. 웅동학원 흡혈 누구의 작품인가? 이 조국 집안이 흡혈 작전, 드라큘라 작전을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뭔가 총지휘자라고 할까, 기획자라고 할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구는 안방으로 되질 않아요. 이런 게. 영화 하나 찍으려고 해도 감독이 다 있고 한데. 그죠? 이건요, 과정은 우리가 면밀하게 다 들어갔다 볼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결과를 보면은 유추할 수는 있어요. 결과를 보면. 보세요. 흡혈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빠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야, 여기 누가 주도했다. 누가 기획했다. 누가 제일 많이 빨아먹었다. 이게 딱 답이 나와요. 그죠? 자, 조변현, 조국의 아버지죠. 그죠? 이 사람은요, 재산도 거의 없이 42억 5천만 원 부채 남기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요, 조변현은 그러니까 그 9억 5천만 원 빌려가지고 이게 그걸 됐죠. 이 9억 5천만 원이 어디엔가 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빨대 꼽았는 게 누구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조변현은요, 이걸 자기가 가져간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빠는 누군가에서 그 9억 5천만 원을 빨아들이는 빨대 역할을 한 거예요. 조변현이는. 그 역할에 불과해요. 오케이? 근데 조국이가 서울대 교수가 된 게 2001년도고,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 봉급이 그리 안 많아요. 국립대학 교수 월급이.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사립대학 교수 월급이 훨씬 많아요. 국립대학 교수보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부인은요, 2011년도가 동현대 교수가 돼요.
그전에는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면요, 재산이 총 56억이에요. 그 재산 내역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해 보면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형식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재산으로 봤을 때 그 수혜자는 조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는요, 이게 사업자라는 친구 모양이에요. 깡패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 친구는요, 그냥 행동대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불량자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누라하고 위정이혼하고, 그 다음에 100억 원 채권을 학교에 소송을 했다 그러지만 이것도 누가 조정을 안 하면 깡패 비슷하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배우 조정을 안 하면 이래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회사 설립을 해가지고 코바 CND로 있잖아요. 그죠? 지는 신용불량자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전부 어떤 기획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획자 누구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결과로 보면 재산으로 그러는데 이 모든 일들은, 그죠? 말하자면 한 학교에, 그 조그만 시골 학교에 그 시골 학교를 몽땅 빨아먹는, 시체까지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요, 굉장한 기획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 두 가지. 첫째는 없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양심이 없어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 절대로 못 빨아먹죠. 또 하나는 기획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흡혈 방법을 기획을 해야 되고, 은행 융자를 어떻게 내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하고, 이거 빠삭 해야 되겠죠. 그런 머리가 딱 돌아가야 되겠죠. 조건이 그런 머리 돌아갈까? 그 다음에 법망을 이용하고 또 처벌을 회피하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이러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몰라, 조국 집안에 법 아는 사람 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조국 측 PC에서 웅동학원 소송 대응 문건이 발견됐다. 조국 집에서 있었던 그 컴퓨터를 왜 없애려고 했느냐.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면은 윤곽이 대체로 밝혀지지 않겠냐 봐요. 말하자면 웅동학원 드라큘라 작전, 흡혈 작전의 전모도 밝혀지고 그 총 지휘자가 누구인지도 거의 다 밝혀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대목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화이팅! 웅동중학교를 흡혈해서 죽였죠. 그죠? 이 기획이 그러면 누구의 작품일까? 한번 해당 번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조국 아버지 조변현, 2번 조국, 3번 조국 동생 조건. 드라큘라 가문이 웅동학원에 한 일. 보세요. 웅동 주민의 공설학교를 조변현 족벌의 사유물로 바꿔버렸죠. 그렇죠. 그건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시골학교, 빚이 없는 건강한 시골, 그 다음에 상부상조하는,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까지 거의 가능한 그런 아주 건강한 학교를 그죠? 흡혈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시체가 되버려요. 그 당시에 이사를 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때 조병현이가 맡을 때 이사장 맡을 때 학교에 빚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 다음에 작은 시골 학교 요즘은 한 전교생이 한 270명 된다 그래요. 에 흡혈을 해가지고 은행 차용한 게 은행 및 차용해가지고 홀라당한 게 58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학교는 현재 200억 빚더미에 올려있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뭐가 돼버렸다? 흡혈 시체가 돼버렸다. 피 빨린 시체가 돼버렸다. 그래서 결국 자산이 빚보다 많은 학교가 돼버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흡혈 드라큘라가 지금 무슨 짓까지 하고 있다? 기부천사 행세까지 하고 있다. 이게 조국이다. 끔찍한 나라. 웅동학원 드라큘라. 진짜 무서워요. 나 이런 집단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끔찍해요. 만약에 조국이 주도했다면 그 자체가 끔찍한 사실이죠. 그런데 방관했거나 외면했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몰랐다 해도 심각하죠.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걸 모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더구나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사람이 으악! 그래서 조국이 법무장관이고 또 대통령까지 바라보는 이 나라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지금요, 제 눈에 볼 때는 웅동학원 드라큘라가 대한민국 드라큘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죽여가지고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중국식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식 독재 국가로 가는 세 가지 법안이 뭐다?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준연동경 비례대표제. 이거다. 이 얘기는 전에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겠습니다.